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ре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더 뉴 아우디의 Q7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입니다. 2021년형이고요 기존에 제가 2019년에 이거 페이스리프트 전, 그때는 이제 45 TFSI 그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을 가졌었던 Q7을 보여드렸었고, 작년에는 45 TDI 모델을 보여드렸었죠, 페이스리프트 하고 나서. 그래서 이번 21년형에는 이제 55 TFSI,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Q7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상위 모델이 되겠고, 지금 4가지 종류를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는 45 TDI 쿼트로가 있고, 걔만 이제 5인승이에요. 나머지 위에 3종은 3가지 종류는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이라든지 50 TDI 쿼트로 프리미엄, 그리고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까지는 모두 7인승입니다. 그리고 이 55 TFSI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외관에 이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간 건 지금 밑에, 그러니까 45 TDI 쿼트로 빼고는 모두 들어갔거든요, S라인 패키지가.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은 그거에 덧붙여서 블랙 패키지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45 TDI 작년에 보여드렸었던 거하고, 야, 제가 지금 모델명을 막 너무 섞어서 말을 해가지고서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해 보여드렸었던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과 외관이 지금 사이즈나 아니면은 뭐 갖춘 편의 장비나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겉에 둘러진 이 블랙 패키지라는 게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차는 그레이 컬러인데 컬러명은 제가 캡션으로 남겨드릴게요. 이런 검정색이 눈에 띄는 곳이 꽤 있죠. 이게 좀 밝은 색이면 더 잘 보일 텐데, 아니면 이게 아예 새까만 색이어도 굉장히 멋질 것 같긴 해요.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이 싱글 프레임 그릴하고 이 밑에도 까맣게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이 휠도 이제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에만 들어가는 휠이에요. 이게 펜 스타 스포크 휠인가? 그 명칭이 그렇던데, 사이즈는 285, 40R, 21로 아래 50 TDI 쿼트로 프리미엄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캡도 검정색이 들어갔고, 자, 이거는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건데, 사이드 스텝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로코 패널도 검은색으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쿼트로라고 써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도어 몰딩이 검은색이 들어갔고, 루프 레일도 검은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밑에 범퍼 아랫부분 디퓨저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장식이 이제 검은색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된 겁니다. 외관적으로는 그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얘도 그리고 또 HD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서, 여기도 파랗게 보이시죠?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역시 들어갔고요. 바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네, Q7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잠김, 잠금 해제,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 3가지 기능만 갖추고 있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우디 키는 형태 그리고 무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얘도 뭐 킥으로 여는 거 닫는 거 모두 지원을 하고요. 닫는 것도 돼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램프를 한번 볼까요? 램프도 21년형이라고 그래서 달라진 건 없는데, 저도 궁금해서. 지금 근데 빛이 너무 밝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후방 안개등, 방향지시등, 얘도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죠. 그리고 후진 넣어볼게요. 네, 이게 지금 모든 램프가 다 들어온 겁니다. 아, 그리고 이 55 TFSI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외관에서도 또 말씀드렸겠지만, 이 사이드 도어 스텝이 기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 블랙 패키지 들어간 거 중에서 그런 뭐 디자인적인 거 빼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단지 체격이 작은, 아니면 뭐 이를테면 저희 아들놈 같은 그런 어린이만 쓰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저걸 밟고 내리고 오르기를 해보니까 이제 없으면 되게 허전하네. 다른 얘기를 좀 샜네요. 아무튼 겉에서 봤을 적에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45 TDI와 비교할 때, 밑에 디퓨저도 이게 지금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서 검은가, 이거 제가 지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OOTFSI 같은 경우는 7인승만 나옵니다.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 트렁크 해치가 제가 높이를 조절을 한 건데, 가장 올리면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걸 누른 채로 있으면 띠르륵 이런 소리가 나면 이 높이 고정을 하는 거예요. 높이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높이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트렁크 공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3열 시트를 눕힌 거고요. 그래도 충분히 대형 SUV만큼 물건 담을 공간은 충분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면서 이 밑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제약이 생겼어요. 배터리하고 우퍼가 일로 자리를 잡으면서 거의 쓰지 못하게 될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고리 거는 게 약간 좀 힘이 되는 게 있고, 저 끝에 고리 있죠? 여기. 그리고 트렁크 스크린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거 전동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건이라든지 SUV, 외건이라든지 해치백 타시는 분들은 저거 전동식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생기죠. 트렁크 해치 닫았는데 저게 안 내려가가지고 룸미러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 얘는 근데 닫고 나면 이거 너무 좋죠. 예. 그리고 반대로 열면 또 저렇게 올라가면서 짐식히 용이하게끔 훌륭한 장치고, 뭐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이긴 해요. 이쪽에 그리고 버튼이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조절해 가지고 짐식히 편하게 하는 거고, 보시면 지금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죠. 근데 여기 이런 이 단차가 굉장히 있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바닥이 평평해 가지고 짐식히는 너무 좋겠습니다. 밀어넣기, 빼기도 좋고. 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 트렁크 스크린이 수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게 길이가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착한 채로는 3열 시트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3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세우고 접고 할 수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은 여전히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세워보면 저기서 걸리면 아이고, 지가 그리고 좀 앞으로 가죠. 그래서 분리를 하면은 이거를 둘 데가 없어요. 보통은 이 바닥에 수납하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별도로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소화기도 7인승이라서 다 들어가 있죠, 당연히. 트렁크 램프는 모두 LED예요. 그리고 여기 12V C가 잭도 갖추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공간이 휠하우징이 그래도 아주 불룩하게 튀어나오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고, 3열 시트를 세워보면 오른쪽도 세워보죠. 네.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펴야 되고, 이걸 펴게 되면 근데 확실히 룸미러에서 제약이 좀 생깁니다. 보이시죠? 지금 룸미러로 저렇게 시야가 좀 제약은 생깁니다. 근데 뭐 7명을 태우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3열을 세워도 짐 공간이 아주 없진 않아요. 그래도 보스턴백 3개, 4개까지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만 접어 볼게요. 헤드레스트가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네. 이걸 접어 줘야 돼요. 3열 시트 두께는 2열 시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석은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데 이건 제가 앉아서 한번 보여드리죠. 자, Q7 OOTFSI의 2열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어도 넓게 열려요. 얘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서 고급차니까. 창문은 이만큼 걸립니다. 다 내려가지 않아요. 창문도 넓게 열리고, 창문 열리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묵직합니다. 그리고 패킹 같은 거는 이중은 아니네. 근데 이 차 워낙 조용해 가지고, 도어 패널도 인테리어 설명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빈틈없이 마감 잘했습니다. 이 밑에까지도 얇지만 감쌌죠. 그래서 종아리 뒷부분 더러워지지 않게끔 해놨고, 제떨이 어쨌거나 이 차도 준대형 세단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를 뒤에 의전차로 써도 충분한 고급스러움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제떨이도 빼놓지 않은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 먼저 보자면,
에어컨은 당연히 4존이고요. 열선만 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라이터랑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 송풍구, 발밑 송풍구가 3개나 되죠. 그리고 B필러에도 송풍구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여기서 완전히 접는 것도 가능하고 거의 풀플랫입니다.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걸 해서 세우면 보여요. 들어 올리는데 좀 힘은 드는데 그래도 실린더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시트 접는 거, 3열 시트를 여기서도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헤드레스트는 당겨야 되는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제 키는 178, 다 아시죠, 이제? 이게 지금 최대한 세운 건데, 이거 뭐 세웠다기보다는 짐 실을 적에 좀 더 실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리클라이닝 각도가 한 15cm, 2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리클라이닝이. 시트는 퀼팅이나 이런 생김새는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이 안에 프레임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네. 근데 머리 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는 근데 좀 더 고급스러우면 좋겠어요. 너무 좀 범용 티가 나서. 그리고 컵홀더 구멍이 좀 작아요. 그래서 뭘 담기가 일반 그 커피 컵만 넣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제법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열 시트를 눕히고 안 눕히느냐에 따라서 이것까지도 각도가 같이 조절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시트는 요거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이랬을 때 암레스트의 각도는 이렇게나 내려지죠. 근데 이거를 조절을 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옆자리 사람도 눕히면 근데 이 공간감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완전히 다리도 거의 펴서 이 각도가 대략 한 45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시야도 좋고요. 완전히 누웠을 때는 근데 시야가, 이 C필러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여기는 좀 이따가 3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3열 승객을 위한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좋고, 이 독서등도 뭐 변함없죠. 밝기 디밍 조절되는 거, 손가락 대고 있으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하죠. 자주 쓸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2열 시트가 슬라이딩도 되죠. 슬라이딩 폭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 가운데 걸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대한 민 거, 그리고 최대한 당긴 거. 그러니까 시트가 4대2 대4로 가변형이니까 뭐 적당히 최대한, 얘는 최대한 당긴 거, 중간, 그리고 쟤는 제일 민 거. 그러면은 각도가 짜라락 달리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최대한 당기는 경우는 3열에 사람을 태울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 헤드레스트는 한 단계로만 뽑을 수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도 한 번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뽑았을 적에 가장 이 시야가 제약이 생기겠군요. 그리고 가운데만 접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러면 이제 뒷자리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앞을 내다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3열에 한번 들어가 보면 타기는 괜찮네요. 제 키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겠고, 자, 밀었다고 치면 헤드룸은 제가 좀 머리를 세워가지고 오늘 좀 머리카락이 닿긴 닿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야도 좋고, 그리고 벨트는 이 큰 뭉치를 먼저 걸고 작은 뭉치를 가운데다가 다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꼭 비행기 스튜어드 설명하는 것 같네. 3열 안전벨트는 수납 잘 못하면 이거 닥닥닥 소리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꽂을 수 있는 홈도 잘 마련을 해뒀죠. 좋습니다.
편의 장비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컵홀더만 단출하게 마련이 돼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게 발 올리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세우지 말라, 이렇게 세우고 짐 실지 말라, 그리고 여기 홈에 발 끼는 거 조심해라, 여기다가 발 끼는 거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으악! 지금 이쪽 시트를 최대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레그룸이 무릎 앞에 공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을 수는 없을 거고, 야 좀 뒤로 더 와도 돼 라고 해도 제가 너무 상황극을 하고 있는데 무릎 앞에 공간이 손바닥 3개에 들어갈 공간은 있네요. 충분히 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숄더룸이 좋네요. 2, 3열 다 접으면 어떻게 풀플랫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 정도면 이 정도 공간이면 차박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인테리어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같습니다. 그냥 이 S라인 스티어링 휠, 이거는 기능적으로나 생긴 거로나 아쉬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타공 펀칭 들어간 것도 그렇고, 이 뷰 버튼 갖다가 계기판 바꾸는 것도 지금 풀 디지털 방식인데 바꿔보면은 뭐 속도계랑 엔진 회전기 다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 위에서 정보, 라디오라든지 뭐 지도 같은 것들 모두 줌인 줌아웃까지 되고요. 해상도도 좋고, 지금은 또 구글 위성 지도예요. 그리고 얘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선 이동을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최신 아우디 차들처럼 디스플레이는 2개고, 가운데는 모든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공조장치를 비롯해서 뭐 휠 디센트 컨트롤이라든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기능 외적인 것을 이 밑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선, 통풍 모두 들어갔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한 단계로밖에 근데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 뒷자리 에어컨도 조절할 수가 있죠. 요거 눌러서 싱크를 눌렀을 때만 들어오는군요. 몰랐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도 여기서 킬 수가 있고요. 완전히 드라이브 셀렉트 가보면 얘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죠. 그래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에 가서 보면 주행, 서스펜션, 스티어링 이렇게 3가지를 각 3가지씩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주행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디까지나 좀 준대형 세단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어서 다이내믹으로 드라이브 셀렉터를 바꾼다 한들 차가 아주 스포티한 SUV의 느낌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여유로운 그런 느낌으로 나갑니다. 이 기어 노브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손목 거치하기도 좋고, 잡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전해주죠. 그리고 뭐 전부 다 지금 하이그로시 판이긴 합니다만, 블랙 하이그로시긴 합니다만, 손이 닿는 곳은 어디까지나 이 디스플레이라서. 근데 또 디스플레이도 좀 지문이 많이 묻긴 해요. 그래서 글러브 박스 열어보면 융이 있는데, 융이 별도로 제공되는데 여긴 없네요. 글러브 박스는 이렇습니다. 넓고 마감도 잘 돼 있고, 펜 꽂는 데도 있네요. Q7을 자주 보여드렸어 가지고 제가 좀 신선함이 덜해서 좀 건성건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노력해 볼게요. 여기 수납 공간도 있고 굉장히 크죠. 전보단 근데 깊진 않아요. 전엔 더 깊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열어보면 공간이 크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여기는 딱 안경 놓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선글라스 주는 용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 확장도 되는데 확장하게 되면 살짝 올라오죠. 룸미러는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적용이 됐고, 이 위에는 이제 뭐 SOS 버튼이라든지 기타 기술 지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같습니다. OTFSI 쿼트로 프리미엄의 시트도 형태는 그대로입니다. S라인 시트가 적용이 돼서 일체형이죠. 헤드레스트가 조절할 수 있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윗 어깨까지도 여기가 높게 올라와 가지고 몸을 지지하는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퀼팅도 적당히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고, 또 통풍 열선 모두 되고, 그리고 전동식으로 여기서 다 조절하고 마사지도 됩니다. 마사지는 눌러보면은 이렇게 웨이브 펄스 스트레치 이완 더 있죠. 등, 어깨 활성화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고, 어느 정도는 자극이 돼요. 완전히 그냥
이게 미는 건지 작동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는 아닙니다. 이 발코나 가죽은 두꺼운 가죽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서 전 되게 좋아합니다. 출발하자. 이야. 직진하면 될 것 같은데. 슝. 큰 길 나가서 일단 찍. 슝. 아유 신났네. 원태야 그거 하자. 뭐? 피자집이다. 새복. 크게.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영상은 아우디 Q7 5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의 시승기고요. 2열 시승기. 원태가 오늘은 설날이라서 구정이라서 이렇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전에 Q7은 디젤 모델 45 TDI나 45 TFSI 모델을 보여드렸었는데 55 TFS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Q7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2열 공간은 뭐 공간적인 부분은 다른 모델이랑 차이 없고요. 똑같고요. 광활합니다. 보여드렸었지만, 그리고 이 2열 리클라이닝이 굉장히 가용 범위가 넓어서 지금 이건 세운 건데 이 정도면 뭐 앉을 수 없는 거고, 이게 프리셋이 또 여러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눕혀보면 이렇게나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리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지금 마찬가지로 다리 뻗고서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이런 대형 SUV라서 공간은 뭐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근데 선쉐이드가 없죠. 이 차양막이 없어서 뭐 하는 거야? 저기 보고 해.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주행 간의 질감 같은 부분은 지금 딱히 그 RN 모델, 작년에 보여드렸었던 45 TDI 모델과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거보다는 정숙성, 그리고 ISG 활성화해서 엔진이 다시 깨어날 적에 그때의 미세한 그 떨림이 디젤보다는 적게 유입이 되는 게 있고, 주행간에는 뭐 너무 조용하지 않대요. 이 차 조용하죠? 너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러니까 말이야, 유리도 완전히 다 어쿠스틱 글라스예요. 필름 다 입혀진. 아빠 이거 이 차 방구 안 껴? 이 차는 가끔 끼는데 작게 껴요. 그냥. 예,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인데 승차감으로 놓고 달리니까 거의 뭐 준대형 세단에 준할 만큼 그런 안락한 승차감입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노는 건 좀 있죠. 그러니까 시트가 이런 볼스터 같은 부분에서 튀어나온 시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을 아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이 부담스러워. 저기 카메라 보고 해. 저 누구지? 왜? 저 사람 누구야? 소방관 아저씨인가? 경찰 아저씨 아니야? 쳐다보네. 어? 골래. 볼래? 봐, 저쪽에 있어. 뻥이지롱. 좌회전해? 네, 2열은 정숙성, 그리고 이런 승차감, 부드러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지금 일체형이잖아요. 일체형이라서 소폭 뭐 요거 정도? 이거 정도 있네요. 약간 시야가 좀 가리는 거. 일체형 시트라서 여기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게 있고. 3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Q7 3열에 앉았는데, 원태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앉는 게 좋아? 편하다. 아? 엄청 편하다 진짜. 엄청 편해. 3열은 확실히 이 바퀴 위에 앉다 보니까 이런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2열보다는 훨씬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꽤 진동 같은 게 들어오고, 그럼에도 공간적인 부분은 지금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겼거든요. 앞으로 밀었는데 그래도 레그룸이 충분히 나와서, 이 3열은 어디까지는 항상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명절 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서 어딜 간다거나 할 때만 쓰는 거라서 활용도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쪽창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야가. 근데 달릴 적에 뒤에서 바람 소리나 이런 건 돌아오는 게 있고, 애 놀리기도 좋네. 뭐야? 아빠가 안 그랬어? 뭘 들렸다? 몰라. 아빠가 뭘 공부인데? 응? 아빠가 뭘 공부인데? 아빠가 뭘 공부인데? 아빠가 그랬어.
원태야, 이 차는 Q7이야. Q7? 아우디 Q7. 아우디 Q7? 이 차 마음에 들어? 어때? 근데 이건 뭐야? 거기는 이 차는 여기도 카시트를 달 수가 있거든. 카시트를 달면 여기다 고리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원태보다 어린 동생들이 탔을 때 앞으로 헷가닥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딱 떨어지면 안 되잖아? 장소가 딱히 없어서. 정말 웃기군. 네, 이제 아우디 Q7 OTFSI 쿼트로 프리미엄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재밌는 게 약간 그 오토바이 박스 엔진처럼 깨어날 적에 옆으로 퉁 치면서 깨어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어떤 땐 그렇고 어떤 땐 안 그렇구나. 바깥 설명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Q7 OTFSI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Q7 중에선 가장 고성능입니다. V6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고 최고 출력이 340마력이죠. 그리고 최대 토크가 61kg 포스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2250rpm부터 1000rpm, 3250rpm까지 나오니까 뭐 토크 밴드가 넓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엔진 성능 자체가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시종일관 여유로운,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이런 대형 사이즈 대형 SUV들은 뭐 GLS 580 같은 경우는 진짜 V8이었어 가지고 걔는 아주 그냥 폭포 같은 힘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또 BMW는 X5 30D 그리고 X5 452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시승기도 구정 지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화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쯤 예상해 봅니다. 업로드가 시장에서 부딪힐 모델은 뭐 XC90이라든지 링컨 에비에이터도 있겠군요. 그렇게 몇 대를 최근 보여드렸었는데 승차감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주 상위권에 위치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A6 이상의 승차감인 것 같아요. Q7은 이전에 45TDI 쿼트로 프리미엄 걔도 그랬지만 이 OTFSI는 더욱더 이 정숙성이라든지 아니면 엔진의 회전 질감 때문에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이런 느낌 넘을 때도 너무 좋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제가 자동으로 승차감으로 먼저 둬볼게요. 요 며칠 타보니까 계속 연비는 한 6 미만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도심으로만 계속 다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Q7 판매하는 차 중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이제 가솔린 모델이긴 하고 가장 고성능이고 가격도 제일 높고 1억 1200만 원 정도죠. 그래서 1억 1200을 주고서 선택할 만한 그런 장점이 뭐가 있겠나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그냥 대형 세단 같은 정숙성과 매끄러움이 대형 SUV에서도 나온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45TDI도 굉장히 흡참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타보면은 탑승자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차가 나가는 느낌이 그 V6 터보 디젤과 V6 터보 가솔린 엔진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차는 이 ADAS 기능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조작하기도 좋고, 근데 종아리 길이가 긴 운전자라 그러면 이게 좀 걸리는 경우가 가끔 생기겠어요, 이 레버가. 그리고 주행하면서 지금 마음에 드는 부분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지금 6피스톤인데 앞에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SUV 구조상 앞으로 죽잖아요, 피칭이 생기면서. 지금 이 Q7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쭉 가라앉는 그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계속 제동할 때마다 이 차는 달리는 것도 달리는 거지만 사실 달리는 거는 아주 그냥 막 폭발적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멈출 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사시에도 잘 멈출 수 있겠구나. 특히나 겨울철에도 이 쿼트로도 그래서 얘도 그리고 기계식 쿼트로가 아닙니다. 전자식이에요. 전자식이 이번에 바로 그저께 보여드렸었던 그 RS e-tron G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식 쿼트로보다 반응 속도가 5배 빠르대요. 그러니까 4바퀴의 구동력을 다 자유자재로 분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좋은 거죠. 무게도 가볍고
무게가 가벼우면 연비도 당연히 올라가겠고, 지금 승차감일 때는 이런 턱 넘어갈 적에는 너무 좋아요. 이 차는 지금 가족이랑 며칠 동안 같이 타고 다녔는데 룸미러로 가족의 표정을 거의 안 살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룸미러로 보기만 하면 자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편하다는 거겠죠.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진동, 소음 아예 없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상당히 잘 차단이 돼 있고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이 옆에 유리는 모두 이중 접합이고요. 그리고 엔진룸도 마찬가지고, 엔진이 자체적으로 내는 소음 자체가 얘는 적고요, 이 V6 터보는. 그리고 이 8단 변속기도 8단 팁트로닉도 참기름 바른 것처럼 변속을 해가지고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몰아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변속기가 그냥 부드럽게 맞물려 줍니다.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 볼게요. 여기부터 살짝 꼬부랑길인데, 네, 다이내믹으로 바꾸면 얘는 그리고 다이내믹으로 둔다 해도 이 스티어링이 아주 무거워지는 건 아닌데 감을수록 무거워지는 게 있고, 그리고 얘도 포일 컨트롤이 들어가서 후륜 조향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근데 고속에서보다 저속에서 확실히 이 차체가 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속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다이내믹으로 둔다 한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차가 확 조여진, 이 조향도 그렇고 엔진 리스판스도 그렇고 변속기도 그렇고 스포티한 SUV로 돌변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좀 더 저단을 잡음으로써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은 전해줍니다. 다이내믹으로 둬도 이 차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운전자 입장뿐만이 아니라 뒤에 탑승자도 지금도 보면 확실히 탄탄해진 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운싱 할 적에 뒤에서 잡는, 차의 움직임을 잡는 동작이 더 간결해집니다. 승차감으로 뒀을 적에는 이게 움직임이 쭉 하면서 쭉 잡는 느낌이라면, 지금도 저속이긴 한데 보면 턱, 훨씬 적게 움직이면서 잡아요. 지금 타이어는 피렐리 P0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이 에어 서스펜션은 급가속을 한다고 해도 앞코가 이렇게 확 파워보트처럼 그냥 대가리를 치켜 세우고서 달려가는 그 느낌이 적어요. 나갈 때도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정말 좋네. 최근에 만났었던 브레이크 중에 인상 깊을 정도로 제동력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제법 그래도 뒤는 잘 붙어줘요. 근데 이 악셀, 요즘 이 폭스바겐 그룹의 모든 SUV들은, SUV뿐만이 아니죠, 이제 세단까지도 서스펜디드 타입으로 나오죠, 액셀러레이터가.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밟다 보면 이렇게 그냥 발바닥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풀가속 하는데 갑자기 미끌려서 소위 그 삑사리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대로 못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킥다운도 안 되고, 심지어 카이엔도 그러니까 이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다운힐이라서 앞으로 이제 하중이 많이 쏠린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차가 단단하게 완전 아래로 지금 내려 붙어 가지고 달린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서스펜션은 제일 낮아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건 뭐 어쩔 수 없겠죠. 차의 그런 구조상, SUV라는 구조상 그런 뭔가 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불안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바닥에 붙어서 나가는 거를 바랄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보통 제가 SUV 타면서 이거 한 인치만 휠 타이어가 작아도 훨씬 승차감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근데 Q7 5TFSI 같은 경우는, 이건 45TDI도 마찬가지일 텐데 21인치 신어도 충분한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2열 탑승자한테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최적의 잘 맞춰진 하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어요. 네, 오늘 2021년형 더 뉴 아우디 Q7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시승을 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은 익히 이 사이즈 대형 SUV들이 지향하는 그런
가족형 SUV의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고요. 승차감적인 부분, 정숙성적인 부분은 뭐 거의 만점 줘도 될 만큼 이 차는 잘 다스려져 있네요. 단점은 차양막이 없는 거, 2열 차양막이 없는 거 굉장히 아쉽죠. 그래도 최고 사양이면은 넣어주지. 여기도 보면 그냥 미끈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2열 프리텐셔너는 없죠. 프리텐셔너가 말 그대로 그 PRE 텐셔너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유사시에 충돌 발생하면은 몸을 꽉 조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사고 난 직후에 바로 조여주면 뭐 갈비뼈가 부러진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프리텐셔너는 그 전에 충돌 순간이 감지되면은 그 전에 미리 벨트를 조여가지고 몸을 꽉 잡고 있다가 충돌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뼈의 부러짐, 근가는 거, 이런 걸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디젤 SUV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55TFSI는 꽤 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추천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2021년형 더 뉴 아우디 Q7 55TFSI 쿼트로 프리미엄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연휴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힘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